그래서 미네소타 대학과 서울대학이 농업 분야, 공업 분야, 의료 분야의 이제 협약을 통해서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4A 프로그램 이후에 ICA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 77개 국가들이 미국의 48개 대학, 주별로 1개 대학 정도씩이 참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의 어떤 주립대학 하나와 개발도상국의 한두 개 나라가 이렇게 매칭이 돼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서비스를, 학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핵심 엘리트 인재들이 미국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다 미국에 정착해버립니다. 나중에 시대적인 문제가 됐죠. 일종의 브레인 드레인이 된다. 개발도상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을 미국이 뽑아내가지고 결국 자기네 인재로 흡수해버렸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는 그 나라를 이끌 만한 엘리트가 남아나질 않는다.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 나라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는 그 나라의 최고의 인재를 뽑아내버리는 그런 역설이 발생한 거죠. 근데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혜택받은 학위까지 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 다 포함한 거의 500~600명 이상의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고스란히 귀국합니다. 1명, 2명 정도가 남았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좋은 교육을 받고 실제로 그만한 엘리트면, 그래서 상당한 지식과 또 실력을 인정받았으면 미국에서 살겠다고 그러면 미국은 이민의 나라니까 인재들이 남는다는데 거부하지 않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학문적 혹은 기술적 혹은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에서 리더가 돼서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토대가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토대예요. 대한민국이 지난 60년, 70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기적적으로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죠. 박정희의 공이다. 아니다. 민주화의 공이다. 아니다. 저는 사실은 그 두 가지 다 얘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정치가들의 공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인재들. 우리가 그런 걸 이제 unsung hero라고 표현하죠. 잘 알려지지 않은. 최근에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정치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질병본부장이 각광을 받고 이 사람이 진정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공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건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무식했던 시대에는 그저 우두머리 정치 지도자 혹은 권력을 가지고 혹은 세력을 가지고 지배한 사람의 공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던 시대였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기의 기회를 기꺼이 버리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정신들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시잖아요.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서 과연 그런 자기 헌신을 한 수백 명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이름을 잘 모릅니다. 이런 기사를 발굴을 통해서, 자료 발굴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서울대 병원장을 했던 홍창익 박사, 바이러스의 연구대가 이호왕 박사,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외무부 총장을 했던 이상돈 박사, 이런 분들이 이제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의 의료 기술을 지원해주는 국가로서 뚜렷한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략 한국에서 외국인 의사가 연간 1000명 정도 연수를 받습니다. 2014년 기준이에요. 지금 더 늘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술을 공유했던, 학문적인 그 우위에서 공유했던 미국의 대학들, 피츠버그대, 테네시 대학, 뉴욕의 로스웰 파크 병원, 이런 데서도 연수를 받으러 와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하고 서울대가 위암과 뇌종양 분야의 기술교류 화상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조차도 얻을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네소타 대학이 전 세계적으로 췌장이식에 대한 그 선두 병원인데, 미네소타 대학병원이, 아산병원이 1년간 생존율이 더 높은 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이식 연수가 누적으로 한 1000명 정도가 아산병원에서 그 연수를 받은 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대 위암센터에 방문한 의료진이 5년간 153명 정도 된다. 그 중에는 교수급이 한 100명 정도 된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몽골이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의료 한류라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서 파리클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파리클럽에 공여를
받던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로 바뀐 사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아주 상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기술과 학문 분야에 관련하여서 한국이란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이러한 학문적 전통에서 나왔다. 이든센터의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공부 잘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데를 간다. 저는 그런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향하는 것들은 얘네들이 아까 얘기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한 탑스쿨, 20개 대학도 좋고 30개 대학도 좋다. 그런 대학원 중심 대학에 나아가서 거기서 그들의 최고의 학문적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더 발전시키고 그 전 세계 학문 체계에서 뚜렷한 기여를 내는 하나의 학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높은 꿈을 꾸고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그들의 숨겨져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키우고 싶은 것이지 서울대 나와서 사법고시 거쳐서 고관이 돼서 말하자면 차별화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에 편입되고 시키는데 기여할 생각은 없다. 그건 뭐 알아서들 다 하겠죠. 대가리가 깨지게 공부를 해서 마침내 그런 걸 하겠죠.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그것보다는 차원을 달리하는 높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헌신해 나가는 그런 정신을 가진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그런 리더들을 키우고 싶습니다.